안녕하세요. 아사나 지도법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빠드마사나 시리즈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빠드마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바따 빠드마사나입니다. 바따 빠드마는 바따 묶다란 뜻이고요. 빠드마는 연꽃, 연화자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 하체에서는 가부좌를 틀어주셔야 됩니다. 바따 빠드마사나에서 우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양팔을 크로스해서 뒤로 보낸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른 정렬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양발을 발등을 깊숙이 서해부 쪽으로 끼워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하체에서 이 가부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정면에서 본 바따 빠드마사나 바른 정렬입니다. 자, 바로 다음 동작인 요가 무드라 자세로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반듯하게 굴곡시켜 전굴합니다. 상체를 숙여 내려가게 되면 엄지발가락을 잡고 있던 손이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때도 양팔을 길게 뒤로 보내서 발가락을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어깨 쪽이 충분히 유연하고 열려 있어야 가능하겠죠. 네, 올라오셔서 측면에서 볼게요. 네, 측면에서 본 바따 빠드마사나 바른 정렬입니다. 상체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요, 엄지발가락을 안정감 있게 잡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 내려가는 요가 무드라 자세로 갑니다. 요가 무드라를 할 때는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를 길게 쓰면서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상체를 반듯하게 바른 정렬을 유지하면서 요가 무드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동작인 빤마사나로 연결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올라오고, 네, 양손을 풀고요. 양손을 엉덩이 뒤에 바닥을 짚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빤마사나는 상체를 후구를 하시는 건데요. 엉덩이 골반을 아래쪽에 두시고 명치를 앞으로 밀면서 상체 쪽을 후구를 해서 굴곡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상체를 뒤로 멀리 보내실 때 턱을 가슴 쪽으로, 턱을 쇄골 가까이 당겨 주시거나 가능하시다면 목 뒤를 툭 풀어서 고개를 뒤로 보내줍니다. 이때도 바른 정렬을 위해서는 이 경추가 압박받지 않도록 쭉 길게 늘린 다음에 뒤로 툭 떨궈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깨, 목 뒤쪽에 압박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턱을 당겨서 쇄골 가까이 당겨주신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측면에서 본 빠드마사나 바른 정렬 알아보겠습니다. 엉덩이 골반 바닥에 안정감 있게 두신 상태로 상체를 길고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일단 상체를 세울 때는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를 세워주셔야 상체의 정렬이 바르게 유지가 될 수 있고요. 하체 쪽에서의 빠드마사나를 완성하기 위한 가부좌 자세도 안정감 있게 유지가 될 수 있어야겠죠. 정면에서 본 빠드마사나 바른 정렬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쪽 어깨에 이 균형이 유지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 무릎도 너무 비대칭적으로 무릎의 높이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지가 되어야겠죠. 자, 마지막 빠드마사나 시리즈의 동작입니다. 우트플리티고요. 톨라사나라고도 하죠. 자, 양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누르면서 어깨, 가슴 쪽에 근력을 이용해서 유지되는 언밸런스 자세입니다. 하체도 끌어올리는 장요근, 그리고 넙다리, 고등근의 근력들이 필요하죠. 우트플리티 측면에서 본 바른 정렬입니다. 이 자세를 기억해 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오셔서 이 우트플리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체의 무게를 상체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요근, 넙다리, 고등근 근력 필요하고요. 보시다시피 양손 바닥을 밀어내면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깨 관절을 지나가는 삼두근, 삼각근, 그리고 여기 있는 정거근, 그리고 가슴 앞쪽에 있는 큰 가슴근의 근력들이 다 연합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바르지 않은 정렬 동작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따 빠드마 바르지 않은 정렬입니다. 가부좌를 할 때 일단 하체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쪽 발등을 서해부로 깊숙이 끼울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은 양팔을 등 뒤로 보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할 때 잡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자, 바르지 않은 정렬은 사실 현재 내 몸의 가동 범위 그리고 근육의 유연성 정도가 아직 가부좌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상태로 정렬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과하게 발가락을 잡으려고 한다면 한쪽이 틀어지거나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도 비대칭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른 호흡도 짧아지는 이 기회비용이 생기겠죠.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바타 빠드마에서의 또 바르지 않는 정렬인데요. 보시면 가부좌를 틀 때 근육이 이 장요근이라든지 또는 무릎 관절 지나가는 넙다리 네글레그 그리고 발목 관절을 지나가는 대표적인 앞전강근 근육들의 유연성이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가부좌를 만들고 난 후에 양상이 오른쪽과 왼쪽의 높이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과하게 내가 몸을 비틀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체도 틀어진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요가 무드라까지 진행하게 되면 상체를 숙여 내려갔을 때 어깨의 높낮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전히 상체가 비틀린 채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요가 무드라라고 하는 동작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측면에서 본 바타 빠드마사나의 바르지 않는 정렬입니다. 바타 빠드마에서 발가락을 잡기 위해서 명치를 과하게 밀고 상체를 왜곡시키고 있고요. 이제 호흡이 많이 짧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쪽 어깨가 이렇게 비틀리게 되고요.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깨 관절에서 팔이 뒤로 갈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특히나 큰 가슴근과 같은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팔을 뒤로 충분히 보낼 수 없게 되고 상체를 회전해서라도 발가락을 잡으려고 보상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양쪽 어깨의 정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린 상태에서 요가 무드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양쪽 어깨가 비틀린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등, 허리까지 반듯한 상체 정렬을 만들지 못하고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복부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흡도 짧아지게 되겠죠. 텐션의 문제일 수 있고요.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를 숙여야 된다는 이해가 부족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체에서 후면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고관절을 지나가는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한 경우에 보상작용으로 등허리를 말면서 상체를 더 많이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올라와서 이제 다음 동작인 빤마사나를 이어가게 되겠죠. 일단 양팔을 등 뒤로 보내서 발가락을 잡는 동작은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어깨, 가슴 쪽이 이완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바르지 않는 정렬의 양상은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양팔을 뒤로 보내서 양손을 엉덩이 뒤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끌어올리면서 빤마사나를 했을 때 상체에 이 복부의 이완이라든지 가슴 쪽 근육들의 이완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서 이 상체 쪽에 흉추를 축으로 쓰면서 후구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목, 어깨가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려다 보면 어깨가 귀에 가까워지면서 근육이 많이 수축한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라운드 숄더인 경우, 거북목인 경우에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라운드 숄더 그리고 거북목인 경우에는 과하게 고개를 뒤로 젖히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상태에서는 그냥 턱을 쇄골 가까이 당긴 상태에서 호흡을 좀 더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빤마사나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호흡을 기회비용을 쓰지 않고 요가 동작을 완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측면에서 본 빠드마사나의 바르지 않는 정렬입니다. 지금 보시면 등허리가 많이 말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경우는 일단 하체 후면 그리고 고관절을 지나가는 근육들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빠드마사나에서의 보상작용이기도 하고요. 고관절 근육들의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체 후면 근육들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등허리가 말리는 이런 보상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고요. 네, 정면에서 본 바르지 않는 빠드마사나입니다. 일단 양쪽 어깨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등허리가 말려 있기 때문에 상체 전면에 있는 근육들도 많이 수축돼서 호흡의 효율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부좌를 틀 때 하체 이 전면에 있는 근육, 특히 무릎 관절을 지나고 있는 근육과 발목 관절을 지나고 있는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고 고관절에서 골반을 기준으로 넙다리뼈가 충분히 외회전되지 않아서 이 가부좌를 틀 때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무릎의 높이도 비대칭적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우트플리티의 바르지 않은 정렬인데요. 일단 양쪽 무릎을 다 끌어올릴 수 없는 상태고 양쪽 어깨도 높이가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체를 끌어올리는 고관절 지나가는 근육들의 근력이 부족하거나 어깨에서 받아내야 되는 근육들, 근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본 우트플리티의 바르지 않는 정렬입니다. 일단 상체에서 이 어깨 관절에서 받아내야 되는 근육들의 근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깨의 힘으로 과도하게 유지하려는 경우에 이렇게 어깨가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요. 어깨가 귀와 가까워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경추가 충분히 자신의 길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많이 압박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회비용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호흡이 짧아지거나 또는 두통이 생기거나 또는 손끝이 저리는 양상들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어깨 가동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예비 아사나를 배워볼 건데요. 빠드마 시리즈에서는 일단 하체의 가부좌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바타 빠드마라든지 그리고 요가 무드라라든지 이런 동작에서는 양팔을 등 뒤로 보내서 발가락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깨를 열어줄 수 있는 가동 범위가 필요합니다. 가부좌를 완성하는 건 앞에 아사나 동작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깨를 열어주는 예비 아사나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비 아사나는요, 양팔을 뒤로 보내서 맞잡는 겁니다. 한 팔은 팔꿈치를 위로 향하게 해서 팔꿈치를 접고 등 쪽에 손을 가볍게 대고요. 반대쪽 팔은 팔꿈치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해서 뒤로 보내서 양손을 가능하시면 잡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위쪽을 향한 팔의 어깨가 위를 향해서 길게 늘어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팔은 보조적으로 가동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손이 잡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스트랩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가 너무 과하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먼저 내 몸에 맞는 범위를 설정하셔서 스트랩을 잡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씩 적응을 하신다면 스트랩의 길이를 줄여가면서 가동 범위를 확장시켜주면 됩니다. 네, 다음 예비 아사나는요, 마찬가지로 어깨의 가동 범위 확장을 도와줄 건데요. 이렇게 블럭 2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이 블럭을 가장 낮게 위치하도록 두실 거고요. 양쪽 팔꿈치를 이 블럭에 대신다 생각하고 상체를 숙여 내려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고개는 바닥으로 충분히 떨궈 주시고요. 양손은 가볍게 합장하거나 또는 깍지를 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선 보시면 어깨가, 광배근, 그리고 이 이두근과 같은 근육들은 충분히 이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 가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깍지 낀 손 또는 합장한 손을 모아서 머리 뒤로 보냅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가며 머리 뒤로 보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실 때 너무 명치를 과하게 밀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이 편안한지를 보면서 동작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가동 범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블럭의 높이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높여주시면 돼요. 팔꿈치 그리고 어깨 관절을 지나가는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를 올리셔도 되고요. 더 높이실 수 있으면 이렇게 블럭을 가장 높게 올려서 진행을 하셔도 좋은데요. 지면에 닿는 블럭의 면적이 너무 좁은 경우, 그리고 그에 비해서 높이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동 범위의 확장을 위해서 높이 조절을 하고 싶다면 블럭을 여러 개 쌓아서 안정감 있게 높이를 높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높이를 높여서
가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똑같이 팔꿈치를 이 블럭 위에 둘 수 있도록 상체를 숙여 내려가서 그만큼 높아진 공간을 활용하면서 상체를 더 숙이고요.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냅니다. 안정감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양손을 뒤로 보낸다면 이 관절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거기를 지나가는 구조적인 강배근과 같은 근육들을 충분히 유연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어깨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예비 아사나 동작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요, 양손을 등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두 다리를 쭉 펴되 만약에 등허리가 많이 말리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접어서 발바닥을 바닥에 대시거나 뒤꿈치를 바닥에 안정감 있게 대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양손을 깍지 낀 채로 손바닥이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엄지손가락을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양손을 안정감 있게 바닥에 지지를 한 상태에서 조금씩 가능하다면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멀리 이동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낼수록 어깨 쪽의 가동 범위가 확보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깨가 너무 과하게 무게로 짓눌리게 되는 경우 어깨 긴장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깨에 있는 근육들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너무 과하게 가지 마시고 양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에 힘을 이용해서 어깨 쪽으로 너무 무게가 지탱되지 않도록 하중의 부담을 덜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양손을 깍지 끼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면 양손을 풀어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양손을 너무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 꼼지락 더 멀리 이동하시는 것도 내 몸에 맞는 예비 아사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명치가 너무 과하게 앞으로 밀려서 오히려 어깨의 가동 범위보다 이 상체를 후굴로 굴곡시키지 않도록 보상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빠드마 시리즈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근력이나 또는 유연성에 비해서 과하게 가지 않도록 이지 포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타 빠드마를 할 때 우선 하체에서는 가부좌를 틀어야 되는데 가부좌를 트는 게 지금 근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유연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 가부좌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양팔을 등 뒤로 보내서 크로스해서 발가락을 너무 과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등이 양쪽 허리를 감쌀 수 있는 정도로만 유지를 하셔도 좋고요. 양쪽 팔꿈치를 잡아서 이지 포즈를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가 무드라로 내려가게 되면 어깨가 과하게 비틀리거나 상체가 회전하지 않고 자세를 정렬에 맞게, 내 몸에 맞게 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타 빠드마를 할 때 보통 등허리가 말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엉덩이 밑에 블럭을 깔고 등허리가 말리지 않고 자세를 완성할 수 있고, 자, 그 상태에서 요가 무드라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 등허리를 말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실 때도 만약에 나의 등과 허리가 과하게 말려서 호흡이 짧아지는 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과하게 내려가지 마시고요. 상체의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내려가서 호흡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빰마사나를 할 때 양손을 엉덩이 뒤쪽 바닥을 짚으려고 할 때 어깨 긴장이나 가슴이 너무 과하게 밀리는 경우에는 호흡이 짧아질 수 있고요. 긴장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을 이용해서 양손을 블럭을 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지 포즈, 좋은 이지 포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치를 과하게 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복부나 가슴 쪽의 근육이 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 과하게 어깨를 긴장시키거나 명치를 너무 과하게 밀면서 상체 후면 쪽의 압박감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예비 아사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트플리티를 할 때도 양손에 블럭을 쥐고 블럭 높이의 도움을 받아서 밀어내는 힘을 써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면 일단 높이가 블럭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하체를 끌어올리기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트플리티를 할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지 포즈는 발등을 가능하신 분들은 허벅지 바깥쪽으로 충분히 빼시고요. 우트플리티를 하실 때 발등을 허벅지 바깥으로 좀 더 깊숙이 끼워서 나오게 되면 발등과 허벅지 사이에 팔을 끼워서 우트플리티로 올라오시면 훨씬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타파드마에서 스트랩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예비 아사나 한번 배워볼게요. 하체에서는 가부좌를 틀 거고요. 스트랩으로 양쪽 발등을 걸어줍니다. 양쪽 발등을 걸은 상태에서 남는 스트랩은 뒤로 가져가서 양손을 크로스해서 반대쪽에 있는 스트랩들을 잡아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손과 발 사이에 있는 스트랩의 길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 몸의 가동 범위가 허용하는 수준에서 당겨줍니다. 스트랩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선 하체 쪽에 있는 가부좌는 더 깊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양손은 조금씩 더 발에 가까워지면서 어깨 가동 범위가 더 넓어지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빠드마사나 시리즈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 빠드마사나는 아시탄가 프라이머리 시리즈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아사나죠. 앞에 있는 아사나들이 충분히 완성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마지막에 정점으로 완성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진행하는 아사나 같지만 앞에서 다양한 아사나들을 통해서 몸을 풀고 충분히 집중한 다음에 마지막에 빠드마사나를 통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정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아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사나라는 건 단순히 동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면의 혼란이나 산란함을 얼마나 제거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겠죠. 네, 여기까지 아사나를 진행하시면서 내 몸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수련을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마지막 빠드마사나 시리즈를 하시면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